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부동산 이야기 2030 복덕방입니다. 여러분, 전세가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전세가율이 높을 때 집을 사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역시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들어볼 수 있는 명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도 여러 강연을 하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이 전세가율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맞는 말이고 어떤 부분이 틀린 말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전세가율이 상승했고 그 이후에는 전세가율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7년 3월로 당시 전세가율은 75%가 넘었습니다. 전세가율이 75%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세가율은 매매가분의 전세가 곱하기 100입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매매가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죠. 기본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는 사용가치 외에도 투자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투기 수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자에 들어가는 전세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보다는 대여의 개념이죠. 따라서 전세가에는 투자가치보다는 사용가치가 반영됩니다. 여기서 전세가율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모인 매매가에는 들어가고 분자인 전세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바로 투자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자산가격의 투자가치가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느냐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세가율 75%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매매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복잡하겠지만 편의상 단순화해서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세가율 75%의 의미는 매매가에서 사용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투자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전세가율이 50%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매가에서 사용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투자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겠죠. 전세가율이 75%일 때는 매매가에 반영된 투자가치 비중이 25%로 낮았는데 전세가율이 50%일 때는 매매가에 반영된 투자가치 비중이 50%로 높아졌습니다. 즉,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에 투자가치가 적게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매매가에 투자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투자가치가 적게 반영되어 있을 때, 아니면 투자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을 때. 투자자라면 당연히 투자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려면 투자 가치가 적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라면 투자 가치의 반영 정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투기 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기분은 좋겠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을 때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율과 매매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매매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건 2016년이고 당시 전세가율은 7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세가 70%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늘려보았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의 전세가율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던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얼마나 더 과거까지 들추어 보아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40여 년 부동산 시장 역사에서 전세가율 70%는 볼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때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높은 게 뭐죠? 전세가율 70%? 아니라니까요.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 70%를 넘었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을 때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또 반은 쓸모가 있고 반은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전세가율만 보고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지역별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중에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세가율과 집값의 분포도를 그려보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집값이 낮고 집값이 높은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고 계신 그래프에서는 전세가율에 따라 집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높다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전세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죠. 결론적으로 전세가율 높은 집을 사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가율과 집값의 관계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